안녕하세요. 인생명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친구로 두면 정말 피곤해지는 사람 유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성격 분석이 아니라 삶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느낀 분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심리 분석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친구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하나의 친구로 인해 인생이 더 편해질 수도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5가지 사람 유형은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정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타입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힘이 생길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보실게요. 1. 예의 없는 사람. 첫 번째 이야기, 정화 씨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요, 참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친구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죠. 속 얘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무슨 일이든 서로 제일 먼저 연락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 친구랑은 말 안 해도 통하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죠. 나이 들면 괜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생일 축하해 한마디면 됐는데 그날 같이 밥 먹고 케이크도 내가 사서 갔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 오늘이었어? 깜빡했네. 뭐 어때? 우린 그런 거 안 따지잖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좀 멍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안 따지는 사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찬물 끼얹는 말처럼 들렸는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언제부턴가 그 친구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나 내가 뭘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 태도 작은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남편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일로 속이 좀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잠깐 얼굴 좀 보자.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씹더라고요. 다음 날 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게 다예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고 먼저 전화했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해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서로의 무게를 같이 들어주던 친구가 이젠 내 무게를 무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뒤로는 내가 그 친구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와도 괜히 바쁜 척하고 만나자고 하면 일정 핑계대고 이게 정리인지 도망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늘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게 제일 슬펐어요. 그 친구도 느꼈는지 한 번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섭섭하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더라. 만나고 나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야.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가끔은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내가 먼저 멀어진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전의 나처럼 계속 참고 넘기고 이해했으면 내 마음만 더 닳아버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사람은 마음 편한 사람이더라고요. 예의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하루가 참 따뜻한데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서서히 놓아줘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상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그 친구를 추억 속의 사람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은 단순한 무뚝뚝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의 결핍이며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서의 에너지 자원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매번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감사의 말, 사소한 미안함, 기본적인 예의. 이런 작은 언어와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예의 없는 사람은 그 기름을 주지 않아요. 당신의 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신이 상처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의 없는 태도는 감정적 무감각 혹은 공감의 부족과 연결되곤 합니다. 타인의 감정, 상처, 시간, 노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노인층에서는 내가 예민한 걸까? 내 기대가 과한 걸까? 하는 자책이 자주 따라옵니다. 공자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를 지키고 예로 행하니 믿음이 서고 나아가 설 수 있다. 즉 배려와 예의가 없으면 믿음도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는 예의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신뢰라는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 마음이 메마른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수연 씨의 사연입니다. 수연 씨는 62세입니다. 남편이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30년 지기 동창인 윤희 씨였죠. 함께 밥도 먹고 시장도 보고 카페도 가고 표면적으로는 친구처럼 지냈지만 정작 수연 씨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슬픈 얘기를 꺼내면 윤희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그 정도 일로 그래? 나는 더한 일도 있었는데도 말 안 해. 그건 네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수연 씨는 점점 그 친구와 있을 때 더 외로워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대요. 옆에 있는데도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은 점점 고립되고 결국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윤희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요. 사람이 옆에만 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였구나.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란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따뜻한 위로조차 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개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감정적 거리두기형 인간관계라고 하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립감, 상실감, 외로움은 정신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로운 동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되는 시간이고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시간이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외롭다는 묘한 경험을 합니다. 이 외로움은 육체적 고립보다 더 깊고 아픈 감정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3. 불평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이야기 철수 씨의 사연. 올해 68세인 철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오래된 동네 친구 셋과 함께 걷는 게 소일거리이자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그중 한 명 병호 씨는 매일같이 정부욕, 자식욕, 세상 탓, 병원 불만, 정말 쉬지 않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웃고 넘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철수 아저씨는 산책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산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엔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고 세상살이가 괜히 더 우울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철수 아저씨는 그저 조용히 혼자 걷는 걸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 세상보다 그 사람 말이 더 무겁더라고. 불평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서적 피로가 누적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정서적 전염이라 부르는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기분이 가라앉고 삶의 의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습관처럼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헛된 거야. 내가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은 결국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작은 독약을 매일 조금씩 붓는 사람과 같아요. 함께 있을수록 당신도 불행해지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행복한 사람도 불행해진다. 사람은 누구든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운을 뺏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당신의 심리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소중한 자원이죠. 그 자원을 낭비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말 옮기는 사람. 네 번째 이야기, 민우 씨의 사연. 올해 48세인 민우 씨는 회사에서 팀 리더로 일하고 있어요. 팀 내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꽤 신경 쓰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팀 내의 사람 사이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사람 A만 좋아한다더라. B가 C에게 이런 말했대. 사소한 소문이 퍼지고 민우 씨도 모르게 그 대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궁금해서 시작한 얘기였지만 점점 말 옮기는 사람들과 뒤섞이게 됐고 심지어 팀원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팀원이 민우 씨에게 와서 말하더래요. 팀장님, 제 얘기 혹시 하고 다니셨나요? 그걸 듣고 마음 상했어요. 민우 씨는 깜짝 놀랐대요. 자신은 단순히 저 사람한테 그런 말 들었어 라고 얘기한 것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관계의 불신 씨앗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 이후로 민우 씨는 말하는 태도를 확 바꾸셨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퍼뜨리던 소문, 험담, 중간 전달, 그걸 멈추기 시작했고 살면서 들은 말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듣고 묻는 습관도 생겼대요. 말 옮기는 사람이란 남의 말을 망설임 없이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말 옮기는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 구조를 해체하는 행위예요. 언뜻 보면 그 말이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말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왜곡되고 감정이 증폭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비밀의 전달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비밀이나 소문은 전달될수록 변형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신이 됩니다. 말 옮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사생활도 말도 감정도 언제든지 전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말은 행동보다 더 빨리 멀리 간다. 말의 파장과 영향력은 실체보다 훨씬 큽니다. 말 옮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당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타인의 오해나 상처로 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5.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 다섯 번째 이야기, 연희 씨의 사연. 올해 53세인 연희 씨는 동창 중심의 모임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친구들이고 서로 오래 알고 지낸 만큼 믿음도 있었고 우정도 깊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 중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험담하는 걸 듣게 됐대요. 저 사람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다더라. 내가 들은 바엔 저 사람 자식 문제가 많대. 그런 말들이었어요. 연희 씨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친구가 친구 흉을 보고 그 말이 곧 나에게도 전해지고 그날 모임을 나서면서 마음은 무거웠고 집에 와서 한참 울었대요. 이게 우정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요. 그 이후로 연희 씨는 그 모임 참석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친구 그룹에서 완전히 물러났어요. 겉으론 웃고 다니던 얼굴이었지만 내면 깊이 도덕적 불편함이란 게 견딜 수 없는 것이더래요. 도리에 어긋나는 언행, 험담, 비난, 그런 것이 누적되면 내 인격도 조금씩 깎인다는 걸 느꼈대요.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스스로의 윤리 감각이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를 듣고 반복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는 정상화의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도덕적 면역의 침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 감각이 약해지면 잘못된 말과 행동에도 무뎌지고 자신의 가치 기준이 점점 흐려집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죠.
군자는 본, 도덕의 근본을 힘쓰고 본이 바로 서면 도 길이 생긴다. 즉 도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가까이 두면 우리의 본 도덕성이 흔들리고 올바른 길이 희미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5가지 유형. 예의 없는 사람, 마음이 메마른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말 옮기는 사람,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 이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늙어감과 더불어 왜 위험한지, 어떻게 우리의 정서와 품격을 약화시키는지를 사례와 심리 분석, 철학적 명언까지 곁들여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람 하나 고르는 건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관계가 적게는 위로가 되고 많게는 삶의 무게가 됩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좋은 사람 하나면 노후가 편하고 잘못된 사람 하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넷째, 멀리하되 증오 말고 회복으로 멀리하세요. 미움이 아닌 거리, 비난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풀어가는 태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세요. 감사한 말, 진심 어린 말, 작은 배려. 그게 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포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 가벼워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에게 전해지게 하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